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3월 1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방송 같이 묶어가지고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중국 항생이 많이 올랐죠. 그 뉴스도 같이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제네요. 어제 항생이 5%, 상해가 대략 5% 이렇게 빠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해졌다. 어제 중국발 이슈 때문에 우리 장도 좀 빠졌죠. 그리고 어제 유가도 100불대까지 빠져가지고 제가 유가를 얘기할 때 수요 얘기하고 공급 얘기를 했거든요. 수요가 적어져가지고 유가가 빠진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져가지고 유가가 오른다.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다. 그러면 유가는 안정적. 수요가 적어지고 유가도 적어지면 유가는 안정적이지 아니죠. 유가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가가 빠지는 것 또한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닐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유가가 빠졌습니다. 이 유가 빠질 때 솔직히 저는 조금 이렇게 수요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중국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오늘이에요. 오늘 외국인이 1300억 정도 팔았는데 거진 외국인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과거로 보자면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팔죠. 그죠? 1조 팔고. 근데 여기 프로그램 매매가 있어가지고 요거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더 많이 판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나온 숫자보다 더 많이 팔았다. 외국인들의 이 매도 물량이 순수하게 현물 매도인지 아니면 공매도 물량인지 그거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요거는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음. 그리고 저는 오늘 그 레버리지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중국의 상승, 우크라이나의 어떠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되는 분위기, 그죠? 젤린스키가 어떻게든 휴전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일주일 전에 알고 있던 정보를 지금 막 터뜨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레버리지에 오늘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뭐 점심 먹고 나서 좀 투자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하방보다는 하방 지금 어느 정도 이 다지기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본 건데 대략 요 코스피 지수거든요. 요 코스피 지수. 저는 코스피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코스피 50 지수를 보거든요. 근데 코스피 지수를 봤는데 과거에 요게 대략 2016년도인가요? 맞나요? 그죠? 2016년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이제 고점. 문재인 정부 시작하자마자 올라왔을 때 2600까지 올라왔을 때 고점 하고 거진 비슷하게 내려왔다. 그죠? 어, 어느 정도는 우리 주가가 아니면 우리 시장이 큰 충격이 없으면 과연 이 라인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단기적이죠. 지켜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중국발 호재가 터지면서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할 수 있겠다. 제가 차트상으로 이 코스피 50의 차트상으로 요 구역이 박스권이라고 했잖아요. 요 구역이 박스권일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물량을 정리했을 때가 요쯤에 정리했거든요. 요 날인가? 요 날 정리했네, 요 날. 요 날 정리를 해가지고 요 날 하루 보고 그 다음날 빠지는 거 보고 요 날은 이제 그 중국 이슈가 있어서 빠지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오늘 새벽에 이제 그 금리 결정이 되잖아요. 금리 결정이 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대고 저희 공매도 자금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현물 매도하는 자금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저렇게 주구장창 팔아댄다 그러면 금리가 상승한다 그러면 더 팔아대겠죠. 근데 상승할 이슈는 없어요. 이슈는 없는데 희한하게 생긴 거예요. 갑자기 중국의 코로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그거에 더 와전돼 가지고 러시아 제재. 근데 이 정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보름이 넘어가고 러시아 제재가 그때부터 굉장히 심각한 단계까지 왔죠. 지금 16일 날 러시아가 파산한다. 그래가지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지 않을까. 일부러
푸틴이 선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가 선언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16일이 3월 16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유예가 있어가지고 4월 16일에 발의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뿐이죠. 시장은 벌써 다 이런 것들을 감수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투자한 이유가 레버리지에 투자한 이유가 하단이 결정이 된 거예요. 하단이. 그죠? 요거 빠지면 그때 가지고 고민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항상 투자할 때 먹을 게 많은지 잃을 게 많은지 그거를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먹을 게 좀 있겠다 싶으면 투자를 하거든요. 레버리지나 코퍼스에. 저는 지금은 레버리지 단타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저항선 이게 되겠죠. 근데 뭐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어떠한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나스닥하고 엇갈리게 움직였어요. 장이 상승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쭉 밀렸죠. 그래가지고 야 디커플링 났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장 중에 아침에 살짝 만약 나스닥하고 디커플링이 났다 아니면 어떠한 그 세계 경제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면 오히려 투자는 더 쉬워지겠죠. 그러면 그냥 곧버스로 들어가는 건데 또 오후쯤 되니까 중국이 갑자기 다시 살아나면서 뭔가 방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회는 뭐 곧버스 투자 괜찮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뭐 올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잠깐 들어갔습니다. 단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생각이 짧아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고요. 1차 저항선은 얘고 2차는 요게 되겠죠. 요게 2차. 그죠? 3차. 이 정도 되겠죠. 2차 저항선, 3차 저항선. 만약 상승을 한다 그러면요. 먹을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크게 손실은 안 볼 것 같아요. 느낌상. 그리고 나스닥. 어저께 나스닥 끝나고 나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의미 없는 상승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가지고 데드캣 바운스 같은 그런 느낌이 강했죠, 어제. 그죠?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하나 뿡 떴는데 거래량은 저는 잘 알고 있지만 뭐 거래량도 밋밋하고 나온다 그랬으면 더 세게 좀 나왔으면. 근데 만약에 오늘 좋잖아요. 오늘 뭐 연준에서 25bp 정도 올릴 거는 기정사실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월요일부터 이제 저번 주 주말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25bp 올라가는 거는 도박사들이 결정한 게 25p다. 그러니까 25pp 올라간 거는 맞을 거다. 맞는데 그러면 파워립에서 어떠한 멘트가 나오고 어떠한 흐름이 이어질지 그게 중요할 거다 생각을 했거든요. 파월은 매파적이죠. 그죠? 뉴스에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25pb 올라가고 파월이 매파적이라는 거를 벌써 주돈이 알 정도면 여기에 굉장히 큰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벌써 알고 있을 거다. 그러면 이런 악재가 벌써 녹아났을 거다.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 제재, 원유, 뭐 이런 거 있죠. 인플레이션. 그래서 러시아 제재, 그 다음에 금리, 벌써 지금 주가에 다 녹아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의 이 상승은 의미 없는 상승이다. 그렇게 뭐 의미를 부여할 만큼의 상승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무시를 했는데 중국의 코로나가 솔직히 걱정이 좀 됐거든요. 홍콩도 심각하다고 그러고 중국 그 선진이라는 지역을 폐쇄를 했는데 자동차 공장만 5개, 애플 공장까지 해가지고 애플 주가가 빠질 정도로 타격이 있었는데 고위 공직자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상승한 거예요. 그걸 보고 공산당. 중국은 공산당이었지. 얼마든지 주가 조작, 정보 조작을 할 수 있는 나라지.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중국에서 고위 공직자가 얘기한 사람이 류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트럼프 때 미중 무역 협상 대표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중국 측 대표.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그렇게 무시할 정도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다행히 저는 제가 주식을 레버리지를 사고 나서 좀 올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막 올라갈 줄 저도 몰랐습니다.
요게 좀, 이게 좀 뒤죽박수 돼 있는데, 현재 요 시각이 8시 한 22분이에요. 8시 22분. 독일이 많이 올라간다. 딱스, 이 딱스 움직임이, 좀 애매해요. 그것도 이따가 제가 캡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캡처했으면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금값, 기름값이 100불, 한 110불 언저리까지 갔었는데, 갑자기 쭉 빠집니다. 예, 쭉 빠져요. 좋다는 거죠, 지금. 지금 유가가 빠진다는 거는 좋다. 아, 제가 이제 유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게 여기서 어떠한 뉴스가 나올지, 수요 측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 공급 측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 이거를 항상 예민하게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수요 측 문제가 아니라 공급 측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러시아라든지, 뭐, 사우디, 이런 쪽. 어, 어저께 나스닥이 좀 상승해서 끝난 거고요. 이게 어저께 나스닥 종합이에요. 그게 왜 의미가 없냐고 그 말씀을 드렸냐면, 하락. 그죠? 이게 하락. 이게 1시간 봉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제 시간을 유추해서 보면 됩니다. 하락, 의미 없는 하락, 의미 없는 상승. 그죠? 또 의미 없는 하락. 하락이 힘이 없어, 힘이. 낙엽 떨어지지. 그러면 이 상승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때하고 뭐가 다를까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떠한 뉴스라든지 어떠한 이슈, 말 그대로 부안해동, 부안해동에 의한 그냥 데드캣 바운스 같은 성격,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장이 좋잖아요. 나스닥이 갑자기 여기서 쩐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요거는 제가 레버리지 투자하고 나서 오후에 갑자기 변화가 되더라고요. 환율도 급속히 떨어지고, 이거 항생입니다, 항생. 항생이 이렇게 힘없이 떨어지는 거 보고, 항생테크 ETF를 제가 이제 바스켓에 담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떠한 이슈가 나오면 투자를 해야지 라고 했는데, 오늘 떴는데, 이게 지금 이 캡처 시간이 5시거든요. 5시에 요거를 캡처를 했는데, 항생 시간, 좀 끝났군요. 끝났네. 그죠? 우리 시간이 아니죠. 요게 딱 캡처를 했는데 9%가 올라가네요. 항생테크가 한 14%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ETF 상으로. 우리나라 ETF 상으로.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요게 이제 그 약간 이 뒤로 장기평을 딱 보면 이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이렇게 꼭대기 수치가 3,000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고 투자해도 괜찮다. 근데 요 양봉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양봉이다. 그죠? 상해가 대략 4%, 차이나 A50이 대략 5%, 항생이 9%, 쭉쭉쭉. 금값이 1924원. 금값 빠지고. 좋죠. 아주 좋아요. 제가 이제 먼저 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제재 이런 거 하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거. 다른 사람은 얘기 안 하는 거 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상하게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 미국 CPI 지수가 8. 근데 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거, 2월 달 거, 3월 달에는 CPI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4월 달 거는 더 많이 오르고, 그 CPI가요 그렇게 쉽게 죽질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뉴스 리포트인가 본 것 같은데 올 연말까지 그 정도 수준의 CPI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면 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는 물가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다 말만 떠들고 있었는데 제가 마트를 가니까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라면이 한 봉지에 2,200원이었는데 지금은 2,800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요게 파월의 입에서 어떠한 멘트가 나오는지 오늘 새벽에 굉장히 중요하죠. 원달러 환율 오늘 시작하면서 그죠? 점심 먹고 나서 갑자기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10원 가까이 떨어졌네요. 42원에서 32원까지. 요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8시 20분입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죠. 환율.
그다음에 달러 지수. 그러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고 이게 외환 당국의 어떤 개입이 있을까요? 전혀 저는 뭐 그런 거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환율만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달러 지수가 98. 그죠? 이게 대략 90에서 93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한테는. 근데 이게 98이면 너무 높죠.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채권 금리도 2.16. 사실 2.16도요. 지금 상황에서는 높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그 CPI 지수 나온 거 봐서는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나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방어를 해주는 거 아닌가. 근데도 높다. 파월 입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그거는요. 뉴스를 보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맛배기예요. 이것만 가지고 주식 투자 절대 안 합니다. 예. 뉴스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뉴스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요, 미사일 쐈어요. 미사일 쐈습니다. 그냥 쐈다. 북한 쐈다. 왜 쐈냐? 아이씨, 우리도 여기 있다. 좀 알아달라. 저기, 신임 새로운 대통령, 윤 대통령, 우리 여기 있다. 나 김정은이 여기 있다. 나 좀 봐달라. 뭐, 계속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화들짝 놀라고 있죠. 기회는 이때다. 야, 북한도 이번에 조져버려야지.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이요. SNS를 통해 협상 진행 중이다. 협상 채널이 재개됐다.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러시아군 철군과 휴전이 덧붙었다. 15일날 방송입니다. 15일날 이 얘기가 나왔대요. 러시아 침공으로 최대 623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추산한 거예요. 이거 근데 정보가 다 우크라이나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요새 그 유튜브에 역사라든지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재미난 일이 있었던 그런 거를 해주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못해요. 저처럼 막 이거 우크라이나 정치인들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죽어나간다. 미국 나쁜 놈들, 유럽 나쁜 놈들, 이렇게 저기 푸틴, 러시아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솔직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아무도 제 얘기를 안 듣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 이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치면 국뽕이잖아요. 러시아 뽕을 빨고 있는 거예요. 예. 뭐 러시아가 뭐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젤렌스키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럼 아주 그냥 그놈 하나 때문에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정치인 몇몇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런 데서 자꾸 이런 정보가 나와요. 뭐 SNS, 유튜브, 틱톡 뭐 이런 데로 해가지고 계속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다 쓰레기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바꾼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제는 끝이다. 우크라이나는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완전 폐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진짜 불쌍하다. 623조라고 그러면 최소한 뭐 우크라이나 추산이니까 반으로 짜는다 300조. 먼저 번에 123조 원 정도의 피해가 있다. 인프라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렇게 파괴됐다. 그러면 쉽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를 예전 모습으로 돌리려고 그러면 이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빌려와야 돼요. 그게 차관 아닙니까? 빚은 이자. 근데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의 차관이라든지 돈을 빌려주는 거는요. 이자를 받으려고 빌려주는 게 아니죠. 그죠? 국부 유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4차 평화협상을 사흘 연속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매우 어렵고 끈질긴 협상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5월 초까지 갈 수도 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지금 당장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5월 초예요. 미친 소리죠.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전쟁을 하라고요?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은 어떻게 되라고? 벌써 그 난민이 300만 명인데 이런 뉴스 나오면요 진짜 이 똘박들 진짜 화가 납니다. 푸틴 대통령이요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저기 상임의장이죠. 미셸 EU 상임의장 이 사람하고 통화를 했답니다. 그러면 미셸 상임의장이 EU를 대표하는 사람이 왜 푸틴하고 전화통화를 했을까요? 그렇게 제재를 많이 가하고 하는데 이거는 딱 하나죠. 유럽이 죽게 생긴 겁니다. 요 위에 젤렌스키가
젤렌스키가 왜 평화 협상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지, 휴전 협상을 하려고 왜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가요. 벌써 이 내용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유럽의 압력이죠. 유럽이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그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젤렌스키는. 얘부터 잡아 조져야지 우크라이나 되지. 우크라이나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면요. 우크라이나 정치 상황이 가히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더라고요. 부정부패를 숨기려고 딴짓을 많이 하는. 젤렌스키 꼭두가시다. 중국이죠, 중국. 중국이요. 코로나19 확산세로 중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가파른 하강 압력 이게 뭐야? 압력에 직면한 가운데 중국이 지준율과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자 뉴스입니다. 14일자. 중국이에요. 공산당.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경제도 통제, 언론도 통제, 정치도 통제. 그죠? 어떠한 지표가 나온다 그러면 신빙성이 없는 지표,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내는 게 바로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이런 기사를 냈다 그러면 펌프질을 할 수가 있다. 경제에 펌프질을 할 수가 있다. 중국 고용시장이 위험하다. 부동산, 그죠? 헝다 사태, 교육, 그죠? 사교육 다 작살냈죠. 공동부유 때문에. 관광, 아무도 여행 안 다니잖아요. 이런 쪽의 일자리가 대폭 감소를 했다. 근데 올해 대졸자는 역대 최고다. 1,100만 명. 중국 당국의 부동산 규제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채무 불이행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힘들다. 뉴욕 증시 퇴출 공포에 코로나 봉쇄까지 중국 빅테크 그죠. 항생테크 그냥 막 바닥으로 꽂았죠.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ELS인가요? ELS하고 연계돼가지고 어떠한 세력이 일부러 내려 꽂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데 적당한 때에 한번 배팅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다 망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주가가 빠질 뿐이지. 그렇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살짝 이렇게 발을 담글만 하지 않을까. 딱 하나요. 저는 투자를 할 때 손실이 클지 이득이 클지를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싼 가격에 나온 그 물건들은 절대 손실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주식해가지고 돈을 잃는 거는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파니까 손실이 나는 거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요 손실 안 나요. 싸게 사가지고 싸게 팔면 손실 안 나요. 비싸게 사가지고요 비싸게 팔면요 그거는 하나만 하죠. 이게 국무원 이거 류호 부총리죠. 류호 부총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류호라는 단어가 일단은 나왔습니다. 이게 그죠? 뭐 이 뉴스가 요건데 류호라는 사람이 현재 경제 상황 및 자본시장 문제를 주제로 한 특별회의를 열고 1분기 경기를 확실히 진작시키겠다. 그리고 미국하고 또 협상을 잘 하고 있다. 이런 테크 기업들 퇴출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중국이 폭등을 했어요. 공산당이니까 가능합니다. 이 류호라는 사람이 왜 제가 이거를 신중하게 보냐면 트럼프 때 미중 무역 협상 중국 측 대표. 그죠? 그래가지고 요 내용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중국이 주가 부양이라든지 경기 부양에 올인을 했다. 왜? 10월달 무슨 대회가 있죠? 중국에 시황제를 만드는 대회. 네. 여러분이 그거는 구글링이라든지 유튜브에서 좀 알아보시면 저보다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모건 스탠리가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을 0.6에서 0%를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선전, 장춘 이런 도시가 봉쇄해가지고 많이 힘들 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에 중국 셧다운, 국제유가 장중 100달러 아래, 베네수엘라 원유 제재 완화 전망 등의 기름값이 떨어졌다. 금값도 하락했다. 그죠? 여기 뭐 내용이 어려운데 이거예요. 협상 중이다. 우크라이나 협상 중이다. 중국이 셧다운 됐다. 수요가 위축될 수도 있다. 베네수엘라 기름 다시 생산 많이 할 거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금값도 하락, 국제유가도 하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리랑카가요 IMF 구제을 받는지 안 받는지 요거 조금 고민하고 있대요. 스리랑카
저는 이제 터키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터키 경제력이 상당히 커요. 그래가지고 막 터키가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있다 그러면요. 신흥시장 쪽으로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올 겁니다. 스리랑카, 요것도 좀 추적을 해야 돼요. 스리랑카. 뭐 경제 규모는 작다 그래도 일단은 신흥국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무너진다. 그죠?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부족해지고 지금 어떠한 교역이 어려워지고 스리랑카는 관광 산업이 거진 대부분인가 봐요. 관광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페트로달러 균열, 사우디, 중국 원유 수출할 때 위안화 결제, 그죠? 위안화 결제, 사우디. 사우디가 위안화로 기름은 무조건 달러인데, 그죠? 페트로달러. 제가 그래가지고 요런 것 때문에 요거를 망상을 한 겁니다. 망상, 그죠? 왜 미국은 지금 이따구 짓을 하고 있는지, 경제를 왜 이렇게 망치고 있는지, 요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 나중에 더 재미난 기사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제재에 관한 기사를 좀 볼게요. 러시아가 밀 등 곡물 유라시아 경제연합국 수출을 6월까지 중단한다. 그죠? 러시아가 이제 꿈틀거린 거죠. 또 한번 꿈틀거렸는데 이 밀이 중요해요. 러시아가 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밀이 또 중동으로 많이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중동에 밀이 부족해지면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네요. 여기 이제 저도 유튜브를 봐가지고 안 건데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이제 안 좋아요.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러시아 경제 제재를 이렇게 강도를 세게 하고 말도 안 되게 뭐 누구누구 아주 그냥 치졸하게 그냥 그렇게 막 이상한 것까지 다 하는데 결국은 안 좋아진다. 미국이 왜 저 정도까지를 할까? 만약 세계 경제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경찰이잖아요. 본인들이 입으로 세계 경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를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달러의 위기라고 생각을 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다. 근데 러시아가 밀 수출 안 하는 거는 안 좋다. 인도가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기름을 사겠다고 얘기를 한 뉴스입니다. 근데 인도하고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알면 좋아요. 인도가 미국하고 친할 것 같은데 미국하고 안 친해요. 무기도 러시아 무기를 갖다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인도에 무기 수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원유 수출은 적대요. 원유 수출은 한 2, 3%밖에 안 되는데 인도가 전체 쓰는 거에 2, 3%밖에 안 되는데 인도 입장에서는 러시아 무기를 갖다 쓰는 입장이고 미국한테 좋은 무기 좀 달라 그래도 갖다 주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가지고 인도가 미국하고는 별로 그렇게 친하진 않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가도 비싸고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를 싸게 판다? 그러면 우리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인도하고 미국하고 친한 것 같은데 안 친하다. 인도의 딜레마, 모먼 쿼드 멤버, 그죠? 쿼드 멤버죠. 아시아 쪽, 인도 이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세요. 아주 쉽게 나와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 기권에 이어 러시아산 원유 수입까지 검토한다. 무기 수입으로 끈끈 중국 견제 다급한 미 일각선 이게 뭐 이렇게 또 어려워. 미국의 일각에선 이해를 한다. 인도가 왜 이렇게 하는지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 그죠. 14일 날 제이크 설리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만나가지고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죠. 러시아, 북한, 대만 다 꺼낸 미중 신냉전 중대기로 러시아, 북한 돕지 말라. 대만 접근 멈춰라.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경고를 날렸죠. 이게 15일 날 기사입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중국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근데 중국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미중 로마 회동서 이견 정상들 조기 소통 어려울 듯. 정상적인 조기 소통이 어렵다. 중화권 매체들은요. 설리반 양제츠 회동 평가를요. 중국, 미국의 덫에 빠지지 않았다.
미국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짜오지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러시아 제재에 대한 영향력을 우려하냐는 질문에 러시아 측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지 말 것을 미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중국과 러시아 양측은 앞으로 서로 존중하고 평등호의 정신에 따라 정상적인 무역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미국을 엿먹어라 해버린 거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미국 편을 들었다? 그건 중국이 아니죠. 그러면 시진핑이 장기 집권 못합니다. 금리 인상 뉴스죠. 근데 금리 인상은 그 내용이 이거예요. 25bp 오늘 새벽에 25bp가 올라간다.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파월 입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제 드렸어야 되는데 어제 방송을 안 한 관계로 했다. 그러면 만약에 25bp를 올리고 파월이 매파적 발언을 했다. 근데 내일 또 장이 상승한다.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상승했다. 그러면요. 당분간 적어도 3월달 CPI 4월이겠죠. 4월달에 나오는 3월 CPI 나오기 전 그때까지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는 무슨 휴전 얘기만 나오면 호재죠. 그죠? 그리고 중국 그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거지만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중국 주가가 그냥 버티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당분간은 하방 압력이 사라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에 투자를 한 거고요. 14일 날 제롬 파월, 이거는 뭐 16일 이거를 보면 알겠죠. 근데 요 기사가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전에 재무부 부장관 출신인 레스킨을 연준이죠.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 후보로 지명을 했대요. 이에 따라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과 레스킨 지명자 등 5명의 연준 이사에 대한 인준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레스킨 지명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기 출범 자체가 교착에 빠졌다. 한 표 차이를 민주당에서 한 표 반대를 했나요? 그래가지고 안 됐죠.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어떠한 나비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이어나갈지.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라든지 바이든이 뭔가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반대표를 던진 게 민주당.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오늘 새벽에 파월 의장 입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예요. 코로나. 코로나가 애매합니다. 지금. 프랑스 정부가 마스크를 폐지한다. 땡큐죠. 독일이 확산 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대요. 그래가지고 방역 규제를 연장한다. 안 좋죠. 베트남이요. 확진자 외출 허용을 한대요. 땡큐. 영국 땡큐. 홍콩 안 좋아요. 굉장히 홍콩 안 좋아요. 근데 베트남에서 또 이런 기사가 나와요. 베트남이 그 비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5일까지는 비자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시 부활을 했답니다. 요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베트남은 코로나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그 기사가 먼저 번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여기 지금 무슨 코로나죠? 스텔스 코로나? 스텔스 코로나인가? 그게 이제 우세종이 됐다고 그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확진자도 많이 나온다. 그러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지금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베트남 인민들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풀어야 된다. 왜? 선진국들이 다 푸니까. 따라서 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진짜 베트남의 그 코로나를 어느 정도 장악을 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풀 수도 있고. 하여튼 이것만 봐서는요. 항공주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요것만 봐서는. 근데 항공주 다 날라갔더라고요. 벌써. 살려고 그랬더니 날라갔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이 조금 이정표 같은 날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꼬꾸라지고 내일 중국장 꼬꾸라진다 그러면 우리도 꼬꾸라지고 저는 약간의 손실을 보면서 다시 무포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상승하고 그죠? 오늘 새벽에 이제 파월
파월이 이제 얘기를 하겠죠. 금리를 올리는데 또 미쳐가지고 갑자기 0.5% 상승, 50bp 인상 해버리면 또 이 장은 내일 개박살 날 건데 과연 그렇게 놔둘 것인지.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50bp 인상을 해도 늦질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를 봐서는 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 또 강하게 나오자니 좀 애매하죠. 걸리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코로나가 득세하는 중국이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번지고 있는데 홍콩은 난리가 났는데 미국이 이걸 또 이용해 가지고 중국까지 작사를 내는 거 아닌가 라는 또한 두려움. 오늘 저녁에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요거는 잘 써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 미국 진짜 무엇을 이제 전 세계 경제를 파산시켜가지고 요게 가장 궁금해요. 전 세계 경제를 파산시켜가지고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려고 하니까 왜? 여기 나왔잖아요. 사우디마저도 달러를 거부하고 있다. 페트로 달러 균열. 그죠?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